땅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경상남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는 죽음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가족의 비밀을 다룹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착각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때로는 현실보다 더 생생한 환상이 존재하기도 하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 최미경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마을 전체를 휘감던 그날, 김영순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72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김영순은 이 마을에서 53년을 살아온 토박이었어요. 낡은 한옥에서 홀로 지내던 김영순의 마지막은 생각보다 쓸쓸했습니다. 아들 김재호와 며느리 최미경, 그리고 손자 김진우만이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몇 명 참석했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조문이었죠. 최미경은 검은 상복을 입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3년 넘게 한 가족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니까요. 김영수는 생전에 며느리에게 그다지 따뜻하지 않았어요. 명절이나 생신 때도 최미경이 찾아와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때로는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만 했죠.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도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최미경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김재호는 묵묵히 장례 절차를 진행했어요. 평소에도 말이 많지 않은 성격이었지만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에게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다는 후회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거든요. 도시에서 취업 준비를 하다가 급히 내려온 김진우는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25의 나이에도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할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김진우의 작은 속삭임이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영수는 생전에 손자를 특별히 아꼈거든요. 도시 생활에 지친 김진우가 가끔 시골로 내려올 때면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다른 가족들에게는 차가웠던 김영순도 손자만큼은 예외였어요. 진우야, 너무 서두르지 마라. 사람은 제때가 있는 법이다라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3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영순이 남긴 유산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어요. 마을 이장이 직접 찾아와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이장은 김영순과 5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이런 중요한 일을 직접 알려주러 온 것이었죠. 재호야,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정리하셨더라고. 은행 계좌도 비워두셨고 이 집도 마을에 기증하셨어. 법무사한테 확인해 봤는데 확실해. 김재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어머니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이렇게 갑자기. 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 마지막 몇 달 동안 부쩍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 이장의 말을 들으며 김재호는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확실히 김영수는 몇 달 전부터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집안 정리를 자주 하셨고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시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최미경은 이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유산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김영순이 얼마나 꼼꼼하고 계획적인 분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다우신 결정이네요라고 조용히 말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김영순의 묘지를 찾은 최미경은 새로 세워진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단순한 검은색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묘비에는 김영순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새겨져 있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묘비였습니다. 하지만 최미경이 묘비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중 뒷면에 작은 글씨로 새겨진 문구를 발견했어요. 내 땅을 탐하는 자, 내 곁에 머무를지니. 이상한 문구였습니다. 김영순이 직접 새겨 넣으라고 했던 말인지 아니면 누군가 장난으로 새긴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최미경은 손으로 그 글씨를 만져보았습니다. 분명 새로 새겨진 것 같은데 언제 누가 새긴 것일까요? 글씨체도 다른 부분과는 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나중에 추가로 새긴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미경은 김재호에게 묘비의 문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머니 묘비에 이상한 글이 새겨져 있던데 혹시 알고 있었어요? 무슨 글? 내 땅을 탐하는 자, 내 곁에 머무를지니 이런 글이요. 김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네요.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혹시 석공이 실수로 새긴 건 아닐까요? 하지만 최미경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유산도 남기지 않으시고 묘비에는 알 수 없는 문구까지. 김영순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문구가 단순한 실수나 장난이 아니라 김영순이 의도적으로 남긴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 땅을 탐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김영순이 정말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났을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최미경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23년 넘게 이 마을에서 살면서 김영순을 지켜본 최미경은 시어머니가 얼마나 꼼꼼하고 계획적인 분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철저히 관리하셨고 한 푼의 돈도 함부로 쓰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분이 아무런 준비 없이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떠나셨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최미경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모든 걸 포기하실 분이 아니야. 특히 저 묘비 글씨는 뭘까?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최미경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김영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이장을 비롯해 오래된 주민들을 만나 김영순이 소유했던 땅이나 재산에 대해 물어봤죠. 처음에는 그저 궁금해서 묻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점점 더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영순이 어머니가 소유하셨던 땅이 또 있나요? 혹시 마을 밖에라도? 글쎄, 집 뒤편에 작은 밭이 있었는데 그것도 몇 년 전에 정리하셨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알고 싶어서요. 하지만 며칠간의 조사 끝에 최미경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외곽에 있는 버려진 땅들 중 일부가 아직도 김영순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땅들을 쓸모없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척박한 땅들이었거든요. 대부분 옛날 폐광 주변이나 습지였던 곳들이었어요. 그 땅들을 왜 안 정리하셨을까? 최미경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김영순이 다른 모든 재산은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유독 그 땅들만 남겨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그 땅들에 뭔가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최미경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그 땅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땅들은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와 있었어요.
평당 가격이 시세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들 좀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싸죠? 아, 그 땅들 말씀이세요? 오래전부터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땅들이에요. 집안이 약하고 물도 잘 안 나와서 농사도 못 짓고 그냥 놔두는 땅들이죠. 건축허가도 잘 안 나와요. 그럼 왜 계속 매물로 내놓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소유자들이 관리비라도 아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정말 사실 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최미경은 이상하게도 그 땅들의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김영순이 그 땅들을 일부러 남겨둔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쩌면 그 땅들 밑에 뭔가 가치 있는 것이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나중에 개발될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확보해 둔 것일 수도 있고요. 여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땅들을 사보는 게 어떨까요? 김재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그 땅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들었는데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남겨두신 땅이잖아요.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나중에 가치가 올라갈지도 모르고요. 김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일부러 땅을 남겨두셨을 리 없죠. 그냥 정리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 아닐까요? 하지만 최미경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서 그 땅들을 둘러보러 나갔어요. 달빛 아래서 본 그 땅들은 정말 황량해 보였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메마른 땅, 여기저기 구덩이가 패인 울퉁불퉁한 지형.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땅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갑자기 귀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온 것이었어요. 미경아. 최미경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단지 달빛만이 황량한 땅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죠. 혹시 바람 소리를 잘못 들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디선가 부르는 소리일까요? 미경아, 이리 와.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김영순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죠. 김영순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으니까요. 최미경은 혹시 자신이 시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최미경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확신이 들었어요. 김영순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어쩌면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남겨주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자신을 그 땅으로 이끄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최미경은 작은 소리로 물어봤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김영순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최미경은 본격적으로 그 땅들을 하나씩 사들이기로 결심했어요. 김재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첫 번째 땅을 사는 절차를 밟으면서도 김영순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잘하고 있다, 미경아. 서두르지 마라. 차근차근 내가 숨겨둔 것을 찾을 때까지. 최미경은 이제 확신했어요. 김영순이 정말로 뭔가를 숨겨두었고 그것을 자신에게 찾으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첫 번째 땅을 산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최미경에게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김영순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거든요. 처음에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었는데 점점 더 뚜렷해졌어요. 미경아, 잘하고 있구나. 더 찾아야 한다. 내가 숨겨둔 것을. 서두르지 마라. 차근차근.
사람들이 방해할 것이다. 조심해야 한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나 착각이라고 생각했던 최미경도 이제는 그 목소리가 진짜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김영순이 죽어서도 자신과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 목소리는 주로 밤에 들렸는데 때로는 낮에도 갑자기 들려올 때가 있었어요. 김재호는 아내의 변화를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미경아, 요즘 좀 이상해. 밤마다 혼자 중얼거리고 제대로 잠도 못 자는 것 같고. 무슨 소리예요? 전 괜찮아요. 오히려 요즘 어머니와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은데요. 어머니와 가까워졌다니? 어머니는 돌아가셨잖아. 몸은 돌아가셨지만 마음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김재호는 아내의 말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혹시 시어머니의 죽음이 아내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하지만 최미경의 행동은 점점 더 기이해졌습니다. 낮에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김영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했고, 밤에는 새로 산 땅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아 헤맸어요. 손전등을 들고 땅을 파보기도 하고 큰 돌들을 옮겨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최미경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 이장은 최미경이 자주 찾아와 김영순에 대해 묻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어요. 미경 씨, 영순이 어머니는 정말 깔끔하게 모든 걸 정리하고 가셨어요. 더 이상 찾을 것도 없을 텐데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이장님도 혹시 어머니한테서 뭔가 이상한 말 들으신 적 없어요? 땅에 관한 얘기라든지. 그런 건 없었는데 혹시 미경 씨가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하지만 최미경은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장님이 모르시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김영순 며느리가 요즘 좀 이상하다더라. 밤마다 혼자 돌아다닌다더라. 죽은 사람 얘기를 자꾸 한다더라는 소문이 퍼졌죠. 최미경은 이런 시선들을 예민하게 감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길을 걸어가면 누군가 자신을 뒤에서 지켜보는 것 같고, 집에 있을 때도 누군가 창문 너머로 자신을 엿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저를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최미경은 김재호에게 불평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저에게 뭔가 중요한 걸 남겨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경아, 사람들이 왜 너를 방해하겠어? 다들 너를 걱정하는 거야. 아니에요. 분명히 어머니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김재호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점점 불안해졌어요. 최미경의 생각이 점점 비현실적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최미경은 특히 손자 김진우까지 이용해서 정보를 캐내려고 했습니다. 진우야, 할머니가 생전에 어떤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없어? 할머니요? 별로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 정말? 할머니가 어디 숨겨둔 거 없다고 했어? 혹시 할머니가 특별히 아끼던 곳이 있었다든지. 김진우는 고모의 이상한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할머니는 생전에 자신에게 진우야, 사람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할머니는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고. 하지만 최미경은 김진우의 대답에서도 뭔가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고 했어요. 할머니가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고 하셨다는 건
뭔가 주어질 게 있다는 뜻 아닐까? 아니면 이미 주어진 게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 최미경의 해석은 점점 더 비현실적이 되어 갔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했고, 김영순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최미경은 두 번째 땅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영순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하게 들려왔거든요. 미경아, 아직 부족하다. 더 찾아야 한다. 내가 진짜 숨겨둔 건 따로 있다. 서두르지 마라. 하지만 포기하지도 마라. 사람들이 너를 막으려고 할 것이다. 특히 재호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최미경은 김영순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확신을 가졌어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숨겨두었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땅을 사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생각도 강해졌습니다. 두 번째 땅을 산 지 며칠 후 기이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미경이 첫 번째로 샀던 땅에 작은 창고를 지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창고가 밤사이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어요. 견고하게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누군가 일부러 부순 것처럼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기초도 튼튼하게 했는데 건축업자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집안 조사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최미경은 무너진 창고를 보며 오히려 기묘한 확신을 느꼈어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영순이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시 지어보세요. 그래도 원인을 파악해야. 괜찮아요. 다시 지으면 돼요. 하지만 집안 조사를 해봐도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건축업자는 한 번 더 지어보조라고 했지만 며칠 후 다시 지은 창고도 똑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철저하게 부서져 있었어요. 정말 이상합니다. 이런 일은 처음 봐요. 건축업자는 당황스러워했어요. 혹시 누가 일부러 부순 건 아닌가요? 하지만 그 땅은 마을 외곽의 인적 드문 곳이었고 누가 일부러 창고를 부술 이유도 없었어요. 게다가 CCTV를 설치해 놨는데도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거든요. 더 기이한 것은 그 땅 주변의 식물들이었어요. 원래부터 메마른 땅이었지만 최미경이 그 땅을 산 이후로는 근처에 있던 풀과 나무들까지 말라 죽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땅 자체가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왜 이럴까요? 최미경은 마을 이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땅은 괜찮은데 유독 그 땅만. 글쎄요. 원래 그 땅들은 예부터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이었어요. 영순이 어머니도 그래서 그 땅들은 건드리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미경 씨가 왜 그런 땅을 사신 거예요? 이장의 말을 들은 최미경은 오히려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김영순이 그 땅들을 일부러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머니께서 그 땅들에 대해 뭔가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특별한 얘기는? 아, 그러고 보니 한 번은 그 땅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신 적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냥 위험하니까 그러신 건 줄 알았는데 최미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 그것은 그 땅들에 뭔가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날 밤 최미경은 김영순의 옛집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김영순이 남겨둔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래된 서랍과 장롱, 심지어 마루 밑까지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김재호는 아내의 행동을 말렸지만 최미경은 듣지 않았어요. 미경아, 왜 어머니 물건을 뒤지는 거야?
이미 정리 다 했잖아. 분명히 뭔가 숨겨둔 게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그냥 모든 걸 포기하실 분이 아니에요. 몇 시간을 뒤진 끝에 최미경은 벽장 뒤편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김영순이 쓴 것으로 보이는 일기였습니다. 표지가 낡고 페이지들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최미경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기를 펼쳐봤어요. 일기의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날씨, 농사, 마을 소식 등등. 하지만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의미심장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미경이는 아직 모른다. 내가 진짜 남겨둔 것을. 그 땅들은 함정이다. 진짜는 따로 있다. 하지만 미경이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내 땅은 내 피에게만 돌아간다. 탐욕스러운 자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최미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역시 김영순이 뭔가를 숨겨두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 땅들은 함정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사온 땅들이 가짜라는 뜻일까요? 그리고 내 피에게만 돌아간다는 말. 김영순의 피는 아들 김재호와 손자 김진우를 의미하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며느리인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하지만 김영순의 목소리는 분명히 자신을 부르고 있었는데 최미경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순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자신을 부르고 있었거든요. 미경아, 포기하지 마라. 일기를 찾았구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진짜 보물은 따로 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방해할 것이다. 최미경은 일기를 읽고 난 후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김영순이 정말로 뭔가 소중한 것을 숨겨두었고 그것을 자신에게 남겨주려고 한다고 믿었습니다. 일기의 내용이 모순되는 것 같았지만 최미경은 그것조차 김영순의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재호와 김진우는 최미경의 행동을 점점 더 걱정스럽게 지켜봤어요. 특히 김재호는 아내가 어머니의 일기를 찾아낸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경아, 어머니 일기를 왜 뒤져본 거야? 이건 개인적인 거잖아. 여보도 읽어봐요. 어머니가 뭔가 숨겨두셨다고 나와 있어요. 김재호는 일기를 읽어봤지만 최미경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우리를 걱정해서 쓰신 글 같은데 특히 마지막 부분은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뜻 같아. 무슨 소리예요? 분명히 어머니가 뭔가 숨겨두셨다고 쓰여 있잖아요. 미경아, 어머니는 우리가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셨어. 무슨 보물 같은 걸 숨겨두실 분이 아니야. 하지만 최미경은 김재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김재호까지도 자신을 방해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조차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땅을 사고 나서부터 최미경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김영순의 목소리는 이제 하루 종일 들려왔고 때로는 김영순의 모습까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미경아, 잘하고 있구나. 하지만 아직 멀었다. 사람들이 너를 막으려고 한다. 조심해야 한다. 재호도 믿으면 안 된다. 재호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진우도 마찬가지다. 어린 것이 뭘 알겠느냐. 최미경은 이제 김재호까지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김영순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가족들을 불신하라고 속삭였어요. 여보,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더 많은 땅을 사야 한다고요. 김재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경아, 정신 좀 차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
여보도 어머니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분명히 들리는데. 어머니가 바로 저기 계시는데. 최미경은 빈 공간을 가리켰지만 김재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자. 요즘 너무 무리한 것 같아.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제가 왜 병원에 가야 해요? 전 정상이에요. 오히려 여보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어머니 말씀을 못 듣다니. 하지만 최미경은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했어요. 자신이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영순의 목소리도 병원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미경아, 그들은 너를 미쳤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진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나만이 너를 이해한다. 김재호는 고민 끝에 결심을 내렸어요. 아내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경아, 이제 그만하자. 어머니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 그런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분명히 저에게 뭔가 남겨주셨다고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건 우리 가족이 평화롭게 사는 것뿐이야. 이런 식으로 집착하는 게 어머니가 원하시는 일일까? 김재호의 말에 최미경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여보는 어머니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몰라요. 여보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거예요. 이 말에 김재호는 크게 상처받았어요. 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오래된 콤플렉스였거든요. 그래, 내가 어머니한테 인정받지 못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적어도 어머니를 이용해서 헛된 꿈을 꾸지는 않았어. 헛된 꿈이라고요? 어머니가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시는데. 이날 이후로 김재호와 최미경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어요. 김재호는 아내의 상태를 걱정했지만 최미경은 남편이 자신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김재호는 집을 나가기로 했어요. 미경아, 너 혼자 좀 생각해봐. 내가 있으면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정신 차리면 연락해. 최미경은 김재호가 떠나는 것을 보며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김영순이 숨겨둔 것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김영순의 목소리도 그것을 격려해줬어요. 잘했다, 미경아. 재호는 방해만 되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다. 곧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겠다. 손자 김진우도 점점 최미경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고모의 이상한 행동이 무서웠거든요. 특히 고모가 혼자서 중얼거리며 빈 공간에 대고 대화하는 모습을 본 후로는 더욱 그랬어요. 고모,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고모에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진우도 모르는구나. 할머니는 우리와 계속 함께 계시는 거야. 진우가 감각이 둔해서 못 느끼는 것뿐이야. 고모, 병원에 가보세요. 요즘 너무 이상해요. 김진우는 고모와 더 이상 대화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대신 아버지 김재호에게 연락해서 고모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전했습니다. 아빠, 고모가 정말 이상해요. 혼자서 계속 중얼거리고 없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정말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본인이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완전히 혼자가 된 최미경은 이제 하루 종일 땅을 사러 다니거나 이미 산 땅들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찾아 헤맸어요. 마을 사람들은 최미경을 보면 피하기 시작했고 아무도 최미경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조차 최미경을 꺼리기 시작했어요. 미경 씨, 그 땅들 정말 쓸모없는 땅들인데 계속 사시면 손해만 보실 것 같은데요. 상관없어요. 제가 사고 싶다는 땅이니까 팔아주세요. 하지만 최미경은 외롭지 않았어요.
김영순이 계속해서 자신과 함께 있었거든요. 김영순은 이제 낮에도 자주 나타났고 대화도 더욱 길어졌습니다. 미경아, 이제 혼자구나. 좋다. 이제 진짜 비밀을 알려줄 수 있겠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더 많은 땅을 사야 한다. 마지막 땅. 진짜 중요한 땅이 하나 남아있다. 그 땅을 사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최미경은 김영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지막 땅이라. 그것이 바로 김영순이 진짜 보물을 숨겨둔 곳일까요? 현실과 환상의 경계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최미경에게는 김영순과의 대화가 현실이었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방해 요소일 뿐이었어요. 마을 외곽 가장 끝자락에 있는 땅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땅들보다도 더욱 황량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예전에는 폐광이 있었던 자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깊은 구덩이만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 나는 땅이라고 부르며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최미경은 며칠 동안 그 땅을 사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땅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던 땅이라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봐도 소유자가 계속 바뀌어 있었고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 땅 주인이 누구인지 아세요? 최미경은 마을 이장에게 물어봤어요. 아, 그 땅 말씀이세요? 그 땅은 예전에 광산회사 소유였는데 회사가 망하고 나서 소유권이 애매해졌어요. 아마 시에서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왜 그런 위험한 땅을 사려고 하세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요. 이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경 씨, 그 땅은 정말 위험해요. 구덩이도 깊고 집안도 불안정하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하지만 최미경은 듣지 않았어요. 김영순의 목소리가 그 땅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곳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거든요. 미경아, 바로 그 땅이다. 모든 비밀이 그곳에 숨겨져 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곳은 위험하다.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빨리 사야 한다. 최미경은 시청까지 찾아가서 그 땅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의아해했어요. 그 땅을 왜 사려고 하세요? 거기는 위험한 구덩이도 많고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인데 게다가 접근도 어렵고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요.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은 글쎄요,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아서 정확한 시세가 없는데. 하지만 정말 사실 건가요? 최미경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겠다고 했어요. 공무원들은 당황했지만 최미경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결국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복잡한 절차를 거쳐 최미경은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땅 문서를 정리하던 공무원이 말했거든요. 이상하네요. 이 땅에 대한 기록이 일부 사라져 있어요. 분명히 있었던 문서들인데 혹시 누가 가져간 건 아닌가요? 어떤 문서요? 이 땅의 이전 소유자들과 관련된 문서들이요. 특히 십몇 년 전 기록들이 대부분 없어졌네요. 최미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영순이 미리 준비해둔 일일까요? 중요한 증거를 숨기기 위해서 말이에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이 땅의 비밀을 숨기려고 했던 걸까요? 드디어 그 땅을 손에 넣은 최미경은 해질 무렵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김영순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하게 들려왔거든요. 미경아, 드디어 왔구나. 이제 진짜 비밀을 알려줄 수 있겠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누군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혼자 와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최미경이 그 황량한 땅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김진우가 거기 서 있었어요. 손자는 땅 위에 가장 큰 구덩이 옆에서 최미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그의 뒤로 지고 있어서 실루엣만 보였어요. 고모, 여기서 뭘 하시려고 해요? 진우야, 너 여기서 뭐해? 누가 여기 온다고 했어? 고모를 따라왔어요. 고모가 요즘 너무 이상해서 아버지가 걱정하라고 했거든요. 최미경은 김진우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손자까지도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슬펐지만 동시에 김영순의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들려왔어요. 미경아, 진우를 보내라.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다. 진우는 아직 이해할 수 없다. 혼자서 해야 한다. 하지만 김진우는 최미경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모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고모,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고모가 듣고 있는 목소리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고모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분명히 저기 계시는데. 최미경은 구덩이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김영순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김진우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고모,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머니는 고모를 속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고모를 지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뭔 소리야?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는 생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우야,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된다.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욕심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고요. 김진우의 말을 들은 최미경은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김영순의 목소리도 갑자기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방에 전파가 끊어진 것처럼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려고 했던 걸까? 네, 고모.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평화롭게 사는 것만 원하셨어요. 돈이나 땅 같은 것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라셨죠. 고모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시면 할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하지만 이때 갑자기 김영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강하고 명확했어요. 미경아, 진우 말을 듣지 마라. 진우는 모른다. 내가 진짜 숨겨둔 것을 조금만 더 파보면 나올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거의 다 왔다. 최미경은 김진우의 말과 김영순의 목소리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영순의 목소리를 따르기로 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 목소리를 믿어왔거든요.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우야, 미안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있어. 할머니가 정말로 뭔가를 숨겨두셨어. 지금까지 할머니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고. 최미경은 구덩이 주변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순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안내하고 있었거든요. 조금 더 왼쪽으로. 거기 큰 돌 밑을 봐라. 있다. 드디어 찾았구나. 파보라, 미경아. 모든 것이 거기 있다. 최미경은 큰 돌 밑을 파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직접 흙을 파내며 뭔가를 찾았습니다. 김진우는 걱정스럽게 지켜봤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고모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거든요. 한참을 판 끝에 최미경은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녹슨 철제 상자였는데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최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열어봤어요. 마침내 김영순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상자 안에는 몇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미경은 그 문서들을 하나씩 꺼내서 살펴봤어요. 하지만 읽어볼수록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첫 번째 문서는 토지 매매 계약서였어요. 김영순이 15년 전에 마을의 좋은 땅들을 모두 팔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당 수십만 원에 팔렸던 그 땅들은
지금은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을 땅들이었어요. 두 번째 문서는 은행 통장 사본이었는데 그 돈도 이미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십몇 년에 걸쳐 조금씩 기부했던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서는 김영순이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최미경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최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경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결국 내가 숨겨둔 것을 찾아냈구나. 하지만 미안하다. 여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 이 땅들은 모두 쓸모없는 땅들이다. 나는 오래전에 진짜 가치 있는 땅들은 모두 팔았단다. 그 돈으로 너희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지만 너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지. 나는 내가 욕심을 버리기를 바랐다. 하지만 너는 끝까지 내가 뭔가를 숨겨뒀을 거라고 믿었구나. 미안하다, 미경아. 너는 내 허상만 쫓았을 뿐이다. 이제라도 깨달아라. 진짜 보물은 가족이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 돈이나 땅이 아니라 말이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다오. 욕심을 버리고 가족과 평화롭게 살아다오. 최미경은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영순의 목소리도 갑자기 들리지 않았어요. 김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편지를 읽어봤어요. 고모,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할머니는 우리가 욕심내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최미경은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다른 곳에 더 있을 거야. 할머니가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거야. 이건 진짜가 아니야. 고모, 할머니, 어디 계세요? 말씀해 주세요. 최미경은 구덩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갑자기 말씀을 안 해주세요? 하지만 김영순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주변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 할머니. 최미경은 구덩이 주변을 뛰어다니며 김영순을 찾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생생하게 들렸던 목소리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었어요. 어머니, 제발 대답해 주세요. 저 혼자 두지 마세요. 최미경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김영순이 자신을 버린 것 같았어요. 그동안 믿고 따랐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슬비였지만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최미경의 얼굴을 적셨어요. 최미경은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무것도 안 남겨주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목소리는 뭐였어요? 김진우는 비를 맞고 있는 고모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모, 집으로 가요. 감기 걸려요. 하지만 최미경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빈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분명히 여기에 계셔. 분명히. 아니면 제가 미친 건가요? 정말 제가 혼자서 상상한 건가요? 비가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최미경은 완전히 젖었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봐요. 비가 그친 후 최미경은 김진우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최미경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김영순이 남긴 편지를 읽었지만 아직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모든 것이 자신의 상상이었을까요? 그날 밤 최미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영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했어요.
그 목소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갑자기 사라진 목소리 때문에 더욱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새벽녘 최미경은 김영순의 묘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묘비 앞에 앉아 있었어요. 달빛이 묘비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이번에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신 거예요? 최미경은 묘비에 대고 작은 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을 뿐인데,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는지 알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이번에도 김영순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바람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최미경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들었던 목소리가 정말 자신의 상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서 그런 환청을 들었던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건가요? 최미경은 묘비를 만져보며 처음 발견했던 그 문구를 다시 읽어봤어요. 내 땅을 탐하는 자, 내 곁에 머무를지니. 이제야 그 문구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김영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탐욕에 빠진 사람은 평화를 찾을 수 없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결국 고통 속에서 머물게 된다는,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주고 싶었던 건 평화였구나.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최미경은 한참 동안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묘비의 글씨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정말로 글씨가 변하고 있었어요. 기존의 내 땅을 탐하는 자, 내 곁에 머무를지니라는 문구 밑에 새로운 글씨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잉크로 써진 글씨가 달빛을 받아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욕심을 버리고 평화를 찾아라. 가족의 사랑이 진짜 보물이다. 최미경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그 글씨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달빛 아래서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자신의 환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김영순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일까요? 어머니, 최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원하셨던 게 뭔지. 김영순이 원했던 것은 가족들이 욕심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었어요. 돈이나 땅 같은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것 말이죠. 그런데 자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최미경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김영순의 진짜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는데 자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최미경은 김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김재호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경아, 정신이 들었구나. 네, 이제야 어머니의 진짜 뜻을 알겠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을 원하셨어요. 최미경은 그동안 샀던 모든 땅들을 다시 팔기로 했습니다. 그 돈으로는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지어서 김영순을 기리기로 했어요. 김영순이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였거든요. 김진우도 고모의 변화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고모, 이제 할머니도 편안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진우야. 할머니께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도 하나의 미스터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최미경이 마지막 밤에 본 묘비의 새로운 글씨. 그것이 정말로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최미경의 상상이었을까요? 며칠 후
김진우가 할머니 묘지를 찾았을 때는 묘비에 그런 글씨가 없었어요. 오직 처음에 새겨진 내 땅을 탐하는 자, 내 곁에 머무를지니라는 문구만 있었을 뿐이었죠. 김진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고모가 말한 글씨는 어디 갔을까요? 정말로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바람이 불어와 김진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진우야, 가족을 잘 돌봐라. 하지만 김진우가 귀를 기울여 들어봤을 때는 오직 바람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김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묘비에 절을 올렸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살겠어요. 그렇게 이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김영순의 진짜 유산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최미경이 마지막에 본 것이 진실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그것은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어요.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가족들이 다시 평화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김영순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겠죠.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가장 단순한 것들이라는 교훈을 남기면서 말이에요.